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명의 물리세계, 물리학 원편. 네, 오늘은 전반사와 광통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사와 이를 활용한 광통신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전반사라는 것은요, 반사하는 겁니다. 무엇을 반사하는 거냐면 전부 반사하는 겁니다. 전체 반사, 전부 반사하는 걸 보고 우리는 전반사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인 경우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매질이 있습니다. 자, 위에를 매질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아래를 매질 2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 빛이 들어가게 되면요.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일부는 반사하게 되고 일부는 이런 식으로 굴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런 식으로 굴절을 하게 되고 일부는 이런 식으로 반사하게 되어서 일반적인 경우는 전체 반사하는 전반사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반사라는 건 뭐냐면요. 전반사라는 거는 자,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매질이 있습니다. 위에 역시 매질 1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아래를 매질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전반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부 다 전체가 이렇게 반사하는 겁니다. 이때는 아래로 들어와서 굴절되는 녀석이 있다 없다. 바로 굴절되는 녀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부가 이렇게 전부가 반사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전반사를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사하거나 굴절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했죠? 바로 이렇게 수직인 선인 법선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때 들어오는 각도를 빛이 들어가는 각도를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바로 입사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사하는 각도를 보고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사하는 각이 있습니다. 반사하는 각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반사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반사할 때, 전부 반사가 아니고 일부 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사하는 경우는 입사각과 반사각은 이렇게 무조건 같다라고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부 반사하는 경우를 보고 우리는 전반사라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반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쉬운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가장 쉬운 예가 바로 여러분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매질이 있고요. 자, 위에를 공기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아래를 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빛이 이번에는 물에서 공기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이 물에서 공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굴절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물 쪽으로 꺾여서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물의 굴절률이 바로 공기의 굴절률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빽빽하기 때문에 이쪽에 물 쪽에 빛의 속력이 공기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 쪽으로 꺾여서 이제 굴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굴절이라는 것은 속력이 빽빽한 쪽으로, 빛의 경우는 빽빽한 쪽으로, 물 쪽으로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위쪽으로 해서 빛을 쏜다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굴절이 일어나고요. 조금 더 위쪽으로 한번 빛을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빛을 쏘게 되면은 이번에는 물을 따라서 이렇게 빛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위쪽에서 빛을 쏘게 된다면 이번에는 전체 반사는 전반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전반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반사하는 경우는 다 지금 제외하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굴절하는 녀석이 전혀 안 생기고 전체 반사는 전반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사하는 각도를 이쪽으로 옮기면은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부분 중에서 물을 따라가는 녀석을 한번 옮겨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을 입사를 시켰습니다. 자, 이때 물을 따라가는 녀석만 한번 이렇게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굴절, 입사, 반사를 생각할 때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해라? 바로 이렇게 수직인 선인, 네, 법선을 기준으로, 법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빛이 들어가는 이 각도를 보고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때 굴절이 되는 이 각도를 보고 우리는 바로 굴절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때 굴절각은 몇 도죠? 굴절각은 바로 90도가 됩니다. 수직이 됩니다. 직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의 입사각을 우리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임계각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임계각,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인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빛은 굴절되는 것 없이 전부 다 반사하게 되는 바로 전반사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사 정리하겠습니다. 자,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빛은 물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바로 공기로 가야 됩니다. 공기에서 물로 백날 각도 조정하고 뭐를 어떻게 해보고 빛을 세게 하든 약하게 하든 해봤자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전반사의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물에서 공기로 빛이 이동해야 되고요. 자, 물에서 공기로 간다. 이거 뭡니까? 바로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어디로 간다? 작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간다. 바로 빛의 속력이 작은 곳에서 빛의 속력이 큰 곳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빽빽한 곳에서 덜 빽빽한 곳으로, 밀도가 큰 곳에서 밀도가 작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자, 빛이 들어가는 각도인 입사각이 바로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임계각보다 반드시 큰 각도로 들어가야지만 바로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께서 좀 잘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사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자, 우리가 전반사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사 활용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빛을 이용한 통신인 바로 광통신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통신이 있고요. 자, 이렇게 빛이 지나갈 수 있는 이런 통로가 있고요. 자, 빛은 여기에서 들어가서 전반사 하면서 이렇게 빛을 활용한 통신을 보고 우리는 광통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 광통신을 하는 이 선은 굉장히 두껍게 지금 보호가 되고 있겠지만 이 빛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겹치고 있는 한 개 이렇게 여러분 밖에 하나의 껍질만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녀석을 코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밖에 있는 이 녀석을 이제 우리는 클레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코어와 클레딩의 굴절률을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빛은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두 개의 굴절률을 비교해 보면은 코어의 굴절률이 더 커야지 굴절률이 작은 클레딩으로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빛이 새는 것 없이 굴절되는 것 없이 전체 반사인 전반사를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광통신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광통신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통신의 장점과 단점은요. 우리가 무엇과 비교 대상이 되어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구리전선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전기줄을 까면은 안에 구리가 들어있잖아요. 그 구리전선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전선과 비교했을 때 장점은요, 아무래도 빛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정보의 양이 무지하게 많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구리선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가위로 잘라가지고 껍질 벗겨서, 뭐, 다른 선과 연결해서 검정 테이프로 돌돌돌 말아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광통신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도청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구리전선과 비교했을 때 광통신에 단점이 있습니다. 구리전선은 잘라가지고 구리선 연결해서 테이프로 돌돌돌 말면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광통신 같은 경우는 한번 끊어지면 연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어렵다. 그리고 이 녀석은 반사를 해야 됩니다. 전반사 하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먼지나 혹은 틈이 생겨버리면은 통신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장점과 단점, 우리가 구리전선과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김광명의 물리세계, 물리학 원편, 파동편에서 오늘은 전반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전반사가 되는지, 자, 그리고 전반사의 조건 두 가지, 그리고 전반사의 활용에 의해 광통신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